다음 코너는요.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행 다큐 코너입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아프리카 여행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컨텐츠 센터의 문헌규 대표님 모시고요. 아프리카 전반적인 재미난 이야기 또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라는 곳이 여행지로는 좀 아직은 생소한 느낌이 많은데요.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문화적 캠페인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기대가 더 큽니다. 예, 지금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2007년도부터 사이트를 고고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오픈해서 지금 네. 현재까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어떤 한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아프리카 컨텐츠 센터를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상수동에 지금 개설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도 그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프리카 컨텐츠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런 문화적인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07년도부터 저희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리서칭하기 위해서 대륙 종단팀이라는 걸 구축하여서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다양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진 컨텐츠를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저희의 단체가 많이 알려졌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어떤 서비스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제 전문 인재 양성, 즉 기업인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그다음에 NGO를 진출하기 위한 그런 전문 인력,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정보에 리서칭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 아프리카 문화 공연 기획이나 그리고 서적이나 공연 기획을 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기획에 필요한 인맥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한번 그 사이트가 있으시면 소개해서 좀 다양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다음에 이따 끝무렵에 한번 소개 한번 더 해주시죠. 아,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사업도 하시면서 또 여행지도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하고 연결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2시의 데이트에서는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생소한 분들에게 좀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서 오늘 좀 모셨거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해서 4회에서 5회 정도 나눠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디부터 출발을 할까요?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네. 또 지금 현재 8%에서 9%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래 우리로 볼 때는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륙입니다. 네.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아, 그럼 이제 오늘 그런 문화적인 거는 이제 또 사업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여행지는 어느 쪽으로 한번 출발을 해야 될까요? 예, 다양한 여행 컨텐츠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파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파리라면 막 그 넓은 초원이나 뭐 그 동물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파리 하면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옛날 과거에 이제 서구 문명이 아프리카 진출함에 있어서 차량이나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이제 제반 시설을 같이 병행하면서 여행했던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프라와 많은 또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존에 그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 없고 지금 간편하게 차량으로서 단일 코스로도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파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반 사람들이 사파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나
혹은 또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를 두 군데를 컨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 가면 무조건 이렇게 사파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통해야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어디 설악산처럼 이렇게 국립공원은 지정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어떤 거가 장점이 좀 있나요?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파리라는 걸 비슷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동물원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동물원은 어떤 철책이나 저희가 또 한 단계 거리가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사파리를 많이 즐기기 원하신다면 아프리카에서는 한 3m에서 5m 이내에서 가까운 야생 동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너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요? 예, 물론 손을 뻗으면 만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맹수들일 테니까요. 예, 보기에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 사자도 막상 또 난폭해지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파리라고 하는 곳은 뭐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계획하고 가면 될까요? 예, 사파리의 어떤 규모나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즐기는 시간은 2박 3일 정도입니다.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사파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는데 네. 오는데 그런 시간이나 현지에서 보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곳을 3일 정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솔직히 그 이상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파리 내에서 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일정 부분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하기야. 그러면 가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어떤 안전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을까요? 우선은 아프리카 그 사파리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려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 말을 잘 안 듣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차에서 내리거나 혹은 이제 동물들을 만지려고 하는 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그 네. 동물들한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하다 보면 이렇게 던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파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 동물들 그 자체의 어떤 리얼리티한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 음식물을 주게 되면 그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어야지 외부 사람들이 주거나 이런 거면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파리를 가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다녀올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사파리 이제 성수기 시즌이 있는데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여름 계절입니다. 여름 계절이 또 우리랑 같은 여름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름일 때 겨울인 지역도 있고 또 그렇죠. 같은 네. 시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에서 300불 정도 1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그 성수기 두세 달을 제외하고는 150에서 한 170불 정도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해외 여행이라고 치면 그렇게 싹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듯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게 이제 물론 뭐 교통비는 다 제외하고 거기에 묶는 어떤 체류비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파리 지역을 이렇게 직접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뭐 같은 여행자들과 동반했을 때 생겼던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경험담이. 예, 재밌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제가 제일 처음 사파리를 즐겼던 곳은 그 보츠와나에 있는 초베 사파리라는 곳입니다. 일정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강가에서 우선 1차적으로 사파리를 즐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로 옮겨 타서 이제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깊숙이 사파리 내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코스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각지의 사람이 한 차나 혹은 한 배에 타서 이제 사파리를 즐기곤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네.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동물들을 볼 때 그 표현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네.